친명 최고위원과 지도부도 조금 전에 이렇게 강한 검찰을 향한 비판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속보로 가장 빨리 저희가 전해드리죠. 이렇게 요구했군요.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을 경질시켜라, 파면하라 라고 정청래 최고가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라고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직접 증거는 없었다라며 한 방은 없었고 뻥카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가결파 의원들은 참여하고 속죄하라라며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비판함과 동시에 한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당내의 가결파 의원들을 향해서 참여하고 속죄해야 된다라며 외상값 계산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현재 친명 지도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를 지금 강하게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반응들이나 앞서 얘기들은 보면은 그냥 소가 웃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수용은 하지만 솔직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청래 최고 등의 반응들을 보는 것처럼 현실 이 상황 자체를 호도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두 가지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 행위들이 모두 방탄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를 하고 있어야,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라는 지금까지의 이 많은 속삭임들이 결국에는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그 빌미를 만들어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냉정히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구속을 피한 거지 이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치 그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그런 정청래 최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웃을 일이라고 봐요. 이게 정식 재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속할 이유가, 다만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인멸할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표현하면은 촘촘한 증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확인하고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해 갖고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 그리고 위증교사 관련해 갖고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그 위증교사한테 죄 졌다. 그리고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여전히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을 마치 무죄가 된 것처럼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한동훈 장관 어떻게 인사조치하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 자체를 또다시 잘못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갖고 재판을 넘겨지면 사법 영역으로 가겠지만, 우리 정치권에 남겨준 건 민주당의 민낯을, 이재명 대표의 거짓 정치는 지금까지 다 봤던 거 아닌가. 바닥까지 드러난 본인의 이 정치 인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인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고는 또 국회 부결 결정하기 전날 나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표현했던 거, 국민들한테 또 거짓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민주당 내에서 마치 무슨 더불어 공산당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처럼 마치 그 가결파 색출해내야 된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이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던 이런 민낯들은 저는 국민들이 똑똑히 다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재판 판단과 별개로 저는 이 국민들이 정치적인 행위들을, 이 민낯, 거짓 정치는 다 봤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여야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 재판부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사자들 반응이 지금 이 시각 뜨겁게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뉴스 속보로 최대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야의 입장 나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조금 전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뉴스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그 대목 중에서 요 대목이 눈에 탁 튀는데 가결파 의원들을 향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날렸어요.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서 이 대표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의 가결파 참여하고 속죄하라. 국민들과 당원에게 피멍들게 한 자해 행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라. 너희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 네. 요 말이 당내의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시킨다. 이게 공천불바다라는 표현과 겹쳐져서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외상값 계산하라. 뭐 잠시 후에 이야기는 저희가 자세히 외상값 나누겠지만. 계산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정청래 최고가 매우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봐요. 예. 이 메카시즘이에요. 아니 가결파 의원들 덕분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가 실질적 증거가 없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이 대표 입장에선 예. 이 가결파 의원들이 구속하라고 표 던진 게 아니고 실질 심사를 받으라고 했지 누가 검찰하고 한통속이라고 가결파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그 과정은 뭐 이러면 어총에서 말하자면 당론으로 결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내용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소신껏 발언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동안에 실질적인 자료 없이 이때까지 허팡이었다는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통합해야 될 때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그것은 당원들이 할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당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저런 식으로 당을 갈라놓는 것은 사실은 메카시즘과 같은 거죠. 예. 전체주의적 방식이기 때문에 저 외상값 계산해야 된다. 결국 뭡니까? 당신들은 축출될 것이다. 나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잠시 후에 이 논란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이 친명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 봐라 검찰의 수사는 헛방이었다. 뻥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건 따옴표라는 제스처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검찰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 고려에서 이 영장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장관이 21일 이 구속의 사유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비 협박 등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대목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기각 판결문 내용과 겹쳐져서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한 장관은 이미 관련된 공범들이 다 구속이 돼 있고 그 공범들의 재판에서 사법부가 혐의를 사실로 확인해 준 사안들이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이 됐다. 공범들도 구속이 됐다라며 구속의 형평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친명 쪽에서는 자 봐라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냐.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지 않냐.
라며 상당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유창훈 부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요. 백현동에 서 있는 아파트 자체가 물적 증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경기도 계획이나 성남시 계획에 따르면 거기에는 R&D 관련된 사무실이 들어오거나 무슨 여러 가지 연구소가 들어와야지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원래 아파트가 들어와도 민간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거를 갑자기 민간 아파트를 90%나 짓게 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 협박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한 장관 설명에 따르면은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네네. 만약에 이 대표만 구속이 안 된다면 당대표란 이유로 지금 구속돼 있는 관계자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 이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불공평의 문제를 사실은 검찰 쪽에서는 들고 있는데 그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한 장관 이야기 사자성어 4글자로 하면 유권 무죄란 이야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죄가 아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성남 도계공이 거기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 도계공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니까 성남시의 담당 과장이 자기 사인 못하겠다, 자기 결재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인섭하고 정바울의 이득은 1,00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겼고 성남 도계공은 미니멈 최소한 200억이 부족한 200억 손해 본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가고 그게 직접 증거가 아니면 뭐가 직접 증거인가 싶은데 유창훈 부장은 그렇게 달리 생각하는 것 같고요. 쌍방울 관련해서도 이렇게 막 구구절절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어요. 뭐 이화영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왜 이화영 진술만 이야기합니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공범은 누구냐면 이화영이 아니고 김성태잖아요. 김성태 회장이 다 자인하고 그다음에 돈 관계 다 드러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그 이재명 지사의 밑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이야기만 하는가. 거기에다가 국정원 문건도 있었고 안부수 재판 결과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유창훈 부장은 그런 부분들을 못 보는 게 제가 헛거를 본 건가 유창훈 부장이 있는 걸 못 보는 건가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버스 난다면서. 왜냐하면 몇번 버스? 검찰은 어땠습니까? 법원에 무슨 몇천 페이지요? PPT 몇 분이요? 다 설명했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다 설명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무소속인 국회의장으로부터 4차례상 경고를 받았어요.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5분 내 끊어달라고. 그런데 소란한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30분 동안 계속했습니다. 중간 끊기는 했지만. 검찰을 얼마나 준비했다고 언론에 대고 다 알리지 않았습니까? 격한 표현도 떠들어댔잖아요. 이렇게까지 준비 많이 했다. 그거 판사 앞에 가서 안 했겠습니까? 다 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까지 내놓을 정도면 검찰이 실패한 겁니다. 무능한 거죠. 무능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으면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권하고 지금까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했듯이 윤석열 정권 집권하고 민생고 경제난에 외교 참사에 뭐 했습니까? 야당 대표 잡겠다고 한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유력지 신문들 보니까 언론 매체 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나와요. 검찰 이재명 대표 기우제 수사했다. 727일 동안 376번의 압수수색을 했다. 6번의 소환 조사. 그래서 다른 언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KO패다. 완패다. 수사 동력 상실됐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이건 또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검찰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주장만 믿고 와 이거 입증 다 된 혐의인데 이 혐의자가 왜 부결을 시켰느냐?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따지겠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장이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장이 기각되니까. 법원에서 이제 가리겠다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가릴 건 가리고 민생 챙기는 여당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국민들 챙기는 대통령실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검찰도 민생 사범도 있고 경제 사범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야당과 야당 대표만 잡는데 모든 수사력을 동원합니까? 그건 그대로 하세요. 잘 소명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뭐 대표 변호인들도 잘 준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다투고 이제 정치권은 민생 좀 챙기자는 얘기를 제가 정말 강력히 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사법부의 판단을 보라. 그 비판해봤자 떠난 버스에다 대고 손 흔든 거다. 라는 표현. 상당히 흥미로운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상값은 치러야 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발언도 재밌었고, 한민수 대변인은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거다. 그리고 정혁준 변호사님은 내가 못 본 거냐, 유 부장이 못 본 거냐.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 재판부의 이 판단,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역사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궁금합니다.